드디어 여기 삼각함수의 마지막 단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입니다. 삼각형은 요소를 6개를 가지고 있어요. 뭐냐면 변 3개와 각 3개, 얘네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6요소를 3개만 주어주고 나머지 1개를 구하라던가 2개만 알려주고 하나를 구하라던가 이런 거를 삼각형을 푼다고 표현을 해요. 근데 이 삼각형을 푸는 방법이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2개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사인 법칙부터 같이 보겠습니다. 보기 전 원과 삼각형, 내접하는 삼각형과 외접하는 원에 대해서 용어만 좀 정리할게요. 자, 이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밖에서 접한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할까요? 외접원, 밖에서 접하는 원이다 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원은 뭐라고 할까요? 그렇죠? 내접원이라고 하겠죠? 안쪽에서 접한다. 그리고 여기 외접원의 이 큰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고, 안에 있는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합니다. 간단하게 용어를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는 자, 이제 원이 있고 그 안에서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. 각을 각각 A, B, C 이렇게 쓸게요. 그리고 삼각형에서 각과 변은 이렇게 마주 보는 거를 각을 대문자로 쓰고 변을 소문자로 씁니다. 마주 보는 걸 B, 여긴 C 이렇게 있을 때 저희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. 이 원 위에서 점 A를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. 얘를 A'이라고 할게요. 그런데 여기 각과 이 같은 홀을 공유하고 있는 이 각은 같습니다. 얘를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원주각은 항상 같다. 기억나세요? A를 이렇게 움직여도 이 각이랑 이 각은 항상 같은 거예요. 자, 그때 얘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하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돼요? 반지름으로 R로 갔죠?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. 이게 얘를 첫 번째 성질, 원의 두 번째 성질은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다.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생기면 여기는 항상 직각이 됩니다. 기억나세요? 자, 그러면 얘를 이제 A를 그냥 얘도 A라고 할게요. 그랬을 때 얘를 A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각은 이렇게 같으니까 각 A도 같죠? 그래서 사인 A라는 것은 사인 A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빗변분의 높이죠. 그래서 2R분의 A가 되는 거 알겠어요? 그리고 B를 봤을 때는 사인 B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직각 삼각형을 그려주면은 얘도 2R분의 B라는 식을 얻습니다. 사인 C도 마찬가지예요. 2R분의 C. 그래서 얘를 이 세 개가 모두 공통을 2R을 가지고 있네요. 그래서 2R로 정리해주면 2개 자리 바꿀 수 있죠? 이런 식으로 사인 A분의 A. 여기서는 이 식에서 여기 자리만 바꿔주면 사인 B분의 B. 여기도 2R은 사인 C분의 C가 되네요. 2R을 같이 묶어볼까요? 자, 사인 A분의 A, 사인 B분의 B, 사인 C분의 C. 얘를 2R로 같다고 할 수 있겠죠. 얘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사인 법칙입니다. 얘를 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. 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삼각형이 있을 때 사인 A 위에는 변 A가 가고 사인 B분의 B, 사인 C분의 C. 변과 각의 사인은 이런 B를 이루고 얘가 2R. 반지름의 2배니까 지름이죠? 지름. 이런 관계식을 저희는 사인 법칙이라고 했습니다.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? 첫 번째,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변. 각 B를 알 때 마주보는 변을 알고 각 C를 알 때 마주보는 변을 이렇게 4개의 요소가 있을 때 이 4개 중에 4요소 중에 1개를 모를 때 이 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. 자, 사인 법칙 다시 보겠습니다. A, 각 A, 그리고 마주보는 변, 각 B, 마주보는 변. 이 2개만 보면 이 4개 중에 3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겠죠. 그걸 이용할 거예요. 자, 사인 여기서는 각 B와 변 B, 사인 B분의 B는
사인 C분의 C를 이용할 겁니다. 사인 B는 몇이에요? 사인 45도분의 B는 2고 사인 C분의 사인 C가 30도니까 X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얘는 2분의 루트 2 그거분의 2고 그거는 뭐랑 같아요? 2분의 1분의 X랑 같죠? 자, 얘 양변에 2분의 1씩 곱해주고 그리고 정리하면 X라는 것은 루트 2분의 2가 되는데 얘를 위아래를 유리화해주면 2분의 2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겠죠? 그래서 얘는 언제 쓴다? 첫 번째,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변, 서로 마주보는 각이랑 변, 이 네 요소 중에 하나를 모를 때, 이렇게 하나가 비어있을 때, 자,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. 얘를 루트 2로 알려주고 얘를 루트 2로 알려주고 얘를 x라고 놨을 때도 구할 수 있겠죠.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. 두 번째, 이건 언제 쓰느냐? 외접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주로 사용합니다. 외접원 문제. 자, 사인 법칙 다시 써볼게요. 사인 A분의 A, 사인 B분의 B, 사인 C분의 C. 얘가 뭐랑 같아요? 2R이랑 같죠? 2R이 뭐예요? 지름. 2R이라는 게 외접원의 지름이 되죠? 그래서 외접원에 마주보는 각과 변을 알 때 지름을 바로 알 수 있겠죠. 얘는 보세요.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 A라고 했을 때 얘가 2R임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보겠습니다. 사인 A는 사인 30도가 되고 그거분의 마주보는 변이 10이니까 얘가 2R이다. 근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두 개 곱하면 20은 2R이 되죠. 그래서 반지름이 10이 됩니다. 반지름이 10일 때 원의 넓이라는 거는 파이 R 제곱에서 반지름을 넣어주면 100파이가 되겠죠. 이렇게 외접원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세 번째 유형, 분자비, 분모비. 얘는 다시 말하면요, 사인의 B, 변의 B. 자, 저희 사인 법칙을 좀 가져와 볼게요. 자세히 보면은 분모, 분자, 변의 B는 각의 사인의 B와 같은 거 알겠어요? 다시 변의 B라는 게 A 대 B 대 C가 사인 A분의 사인 B 대 사인 C로 같은 거 알 수 있겠죠. 왜냐면 분수로 서로 같으니까. 이런 모양인 거예요. 2분의 1은 뭐랑 같아요? 4분의 2랑도 같고 6분의 3이랑도 같죠. 자, 1대 2 대 3은 분자끼리의 B는 분모끼리의 B와 같다. 이걸 이용한 겁니다. 자,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가 A, B, C 이렇게 놓을게요. 변의 B, A 대 B 대 C라는 거는 뭐랑 같아요? 각의 사인과 같다. 각의 사인은 B와 같다. B 대 사인 C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네. 그러니까 변의 B만 알면 되겠죠. 변의 B는 몇 대 몇이에요? 5 대 B, 2 대 4.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겠죠. 자, 마지막 유형이 이렇게 분자비, 분모비, 사인의 B는 변의 B다. 됐습니다.